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굿바이 바로 시작할게요. 한온 시스템부터 16,350원에 비중 10%라고 하십니다. 차트가 계단을 타고 있는데 한 1, 2층 지나 3층 자리까지 왔다 쉬어가는 모양이에요. 옥상까지 갈까요? 넘어가면 삽시다. 네, 한온 시스템 이런 자리들도 항상 말씀드리지만 새해에도 달라질 거 없습니다. 이 넘어가면이라고 하는 자리가 돌파 매매예요. 여러분들이 돌파 매매라고 하면은 뭔가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안 어렵습니다. 이런 자리가 넘어갔을 때 시세를 더 내고 올라가는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넘어갔을 때 저 정도 넘어가게 되면 너무 비싸지 않아요가 아니라 비싸도 사는 되는 자리가 비싸도 사는 되는 자리 또는 달리는 말이 올라타야 된다 이런 자리들이 다 넘어갈 때 돌파를 할 때 매수하는 방법을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걸 하려고 한다면 역시 기술적인 측면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정도는 여러분들이 차트를 좀 눈으로 보시면서 넘어가면 어떻게 되는지를 조금 지켜보시다가 보면은 감이 와요. 그래서 이거는 좀 연습하신다 생각하고 넘어가면 매수한다 생각하고 지금은 유보견 드리겠습니다. 네, 신년 맞이 한번 유행어다. 좋네요. 넘어가면 사자 참고해보세요. 다음에 앤디포스입니다. 7,000원의 비중 10%. 코로나랑 인플루엔자 항원 신속 진단키트를 수출 중이라고 합니다. 아까 진단키트주 다시 갈 거라고 보셨다고 했는데 그럼 일단 기다려볼까요? 제가 진단키트주가 다시 간다 생각을 하는 이유는요. 실적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가지고 이게 지금 앤디포스 같은 경우는 2017년에 91억의 흑자를 내고요. 조금 확대해드리면은 2018년에 79억에 또 흑자를 냅니다. 그리고 2019년 87억 흑자가 냈는데 2020년에 얼마의 흑자인가 보면은 일단 1분기, 2분기, 3분기 다 더해서 한 70억 가량이고요. 뒤에 뭐 조금 더 나온다 해도 한 90억에서 100억 정도 예상이 된다라는 거죠. 그렇다는 말은 진단키트로 인해서 엄청나게 수혜를 본 건 아니에요. 근데 예를 들어가지고 수젠텍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젠텍은 적자가 나다가 흑자가 납니다. 적자가 70억씩 나다가 진단키트 때문에 200억씩 갑자기 흑자가 나기 시작했고요. 또 아까 전에 봤던 바이오니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겠죠. 적자가 80억씩 적자가 나다가 300억, 400억씩 흑자가 납니다. 또 마찬가지로 시젠 보도록 할까요? 시젠을 보게 되면은 얘도 마찬가지예요. 돈을 잘 버는 회사가 아니었던 회사인데 70억, 100억 벌다가 올해 6천억대를 예상하고 있죠. 돈이 엄청나게 많이 벌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때는 돈을 많이 벌 거야라고 급등했다면은 이제는 돈을 많이 버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N콜 공연, N자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진단키트가 다시 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렇게 앤디포스와 같은 기업들이 갈 것인가? 얘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매수 유보견 드리겠습니다. 네, 이 종목은 조금 애매하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수익 사연이거든요. CJ 제일제당 36만 4천 원의 비중 20%입니다. 어제 7% 급등했고 오늘 좀 속도 조절에 나서는 모양인데 아무튼 6분기 연속 컨센서스에 부합하는 실적 올릴 가능성이 높다고 하거든요. 괜찮을까요? 네, 그런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 때문에 올라왔죠. 그러면 이제 그거보다 더 좋은 뉴스들이 나와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이제 그거보다 더 좋은 뉴스가 나오려고 한다면은 뒤에 시간이 지나야지 우리가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가 봐야 되는 팩트.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한온 시스템에서 넘어가면 사라라는 이야기 해드렸어요. 근데 얘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수익 중인 분들은요. 넘어가느냐 안 가느냐를 보면서 보유 결정을 하는 거예요. 넘어가면 들고 가고요. 넘어가지 않으면 매도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45만 원짜리를 이제 45만 1,000원짜리까지 올라왔잖아요. 저 자리를 넘어가면 보유를 하시면 되고요. 넘어가지 않으면은 매도를 조금 진행하시면 됩니다. 지금 아직까지 접근 중이니까 기다려보시고 지금 투자하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넘어가면 사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매수하는 게 아니다. 조금 지켜보고 저 신고가 자리를 넘어가기 시작할 때 매수하시면은 위로 빵 치고 올라갈 수 있으니까 그때 이득을 취해보자는 전략을 드리겠습니다. 45만 1,000원짜리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대덕입니다. 신규 매수 고민이고요. 대덕전자에서 분리된 곳이고 또 대덕은 투자회사라고 합니다. 근데 멘토님 놓여있는 자리가 좀 낮아서 BWS에 해당하는 종목일까요? BWS에 해당이 되려면 실적이 일단은 나와야 되겠죠. 이제 분리가 되면서 얘가 적자로 바뀌었어요. 분리가 되기 전까지는 흑자였는데 뚝 떨어지고 난 다음에 적자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투자회사라서 아직까지 투자라는 게 그렇잖아요. 여러분들도 투자하시게 되면 바로바로 수익 난다 생각하시지만은 시간이 필요해요. 그러면 얘도 성과를 보기 전까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얘가 투자를 잘할 건지 안 잘할 건지는 우리가 정확한 정보가 없고 누가 투자를 하는지 그런 것도 알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런 종목을 투자하겠다라고 한다면은 적어도 대덕이라는 기업을 좀 방문해 보시거나 전화도 좀 주식 담당자라고 하죠. 그분들하고 전화도 좀 해보시고
보시고 회사 자료 좀 찾아보시고 그래도 괜찮다 싶으면은 싸서 투자해도 되지만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저는 이런 종목을 투자할 바에 지금 다른 종목들 좋은 괜찮은 종목들이 많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회비용 면에서 좀 잃는 게 많겠다. 유보견 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SK바이오팜 함께 보겠습니다. 17만 6천 원의 비중 20%시네요. 얼마 전 기관이 가지고 있는 의무 보유 물량 해제되면서 하락했던 적이 있는데 마지막 진통이었길 바라면서 멘토님 중장기 관점이라면 보유해야 할까요? 일단 중장기 관점으로 봤을 때는요, 저는 SK바이오팜은 상장부터 비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상장부터 너무 비싼 기업이고요. 상장할 때 이슈가 이랬어요. 이 기업이 지금은 적자가 좀 매우 심한 편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 지금 적자가 매년 막 1,000억 이상씩, 2,000억, 막 1,000억, 뭐 몇백억씩 이렇게 나고 있는 기업이에요. 이런 기업이 상장될 때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 2030년에는 매출이 흑자가 굉장히 클 것이다. 그러니까 먼 미래 이야기를 하면서 상장할 때 우리 기업을 멀리 보고 투자해줘라고 해서 점상한가 여러 번 날아간 거예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은 2030년까지 투자를 했을 때 봐야 되는 이득, 그러니까 실적이 진짜 그렇게 나왔을 때 봐야 되는 이득이 지금 다 주가에 다 반영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자리를 과감하게 고가다, 고점 자리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투자를 하겠다라고 한다면은 우하향할 수 있어요. 근데 고가라고 하는 것도 결국 그래요. 우리 옛날에 신라젠도 15만 원까지 올라갔다가 고가다라고 했는데 거기서부터 바로 폭락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막 급등락을 하잖아요. 얘가 지금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보호예수 물량이 나오게 되면은 결국 이제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야 되는 사람들의 물량이 다 나왔는데 그게 이제 시장이 다 받아준 겁니다. 어느 자리에 받았는가 봤더니 15만 원대 여기서 받았다라는 거죠. 그 말은 여기서 단기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관점으로 보유하신 분들은 좀 이득을 보셔도 되는데 그런 리스크를 신규로 들어가시는 분들이 굳이 짊어져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신규로 들어가지 말자. 보유하신 분들은 그냥 보유하시면은 아마 17만 원, 18만 원 이상까지는 한번 올라올 것이다 생각이 드니까 그렇게 관점 잡고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보유자분들 단타 수익 노릴 수 있는 자리다라는 진단 내려주셨네요. 자, 다음은 한때 멘토님의 사랑을 머금고 무럭무럭 상승을 했다가 사랑이 좀 식은 것만 같은 그 원조 BWS 종목입니다. 아시죠? 현대차. 이번에 17만 원을 사셨고 비중 15%라고 하셨는데 멘토님 재매수 시점 아직 멀었나요? 네, 저는 제가 사랑했던 모습으로 돌아오지 않는다고 한다면 절대 현대차에게 마음을 줄 생각이 없습니다. 저는 굉장히 고독하고 그리고 뚝심 있는 남자이기 때문에 기다릴게 현대차. 나 여기 10만 원까지 내려올 때까지 널 기다릴 거야. 여기까지만 기다리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12만 원이나 10만 원짜리까지 내려오게 된다면 현대차의 가치에 비해서 12만 원 너무 싸요. 그래서 제가 작년부터 좋다 떨어지면 더 좋다. 아니 좋은 기업이 싸지니까 이것보다 좋은 게 어딨냐라고 했지만 지금은 가치에 비해서 뭐 싸다 비싸다 논란을 뭐 가질 수 있는, 아직도 싸다라고 보시는 분도 있고 이제는 조금 뭐 가치 적정을 보고 있는 것 같다 또는 약간 비싼데 라고 보시는 분들이 있지만 저는 약간 비싼데라든지 이렇게 논란이 있는 자리를 별로 들어가는 걸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는 저는 매도로 보고 있고요. 역시나 떨어졌을 때 누가 봐도 싸다 싶은 자리에 사기 때문에 저는 그 자리까지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랑은 참 심오한 것 같습니다. 다음은 탑 엔지니어링 9,850원의 비중 10%신데 이게 수익 중이세요. 근데 작은 N자라고 하나요? 돌려 세우면서 만 원을 지켜내고 있긴 한데 더 큰 수익 줄 자리인가요? 일단 이 기업은요, 실적이 지금 코로나 때 1분기 때 엄청 충격적이었어요. 왜냐하면 150억, 300억, 700억씩 증가하던 기업이 1분기 코로나 터지자마자 200억대 적자를 냈거든요. 그래서 좀 충격이었는데 그 이후로는 흑자로 다시 잘 돌아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충격을 어느 정도 좀 방어해주고 있다 생각이 들고요. 이 기업 같은 경우도 업황이 뭔가 보면은 우리가 이런 거 업황을 다 한번 보시면 좋아요. LCD 장비라든지 또는 뭐 공정 장비, 결국 반도체, LCD, 디스플레이 이런 장비주가 되는데 저는 올해 삼성전자의 해라고 보지 않습니다. 반도체 해라고 보지 않고요. 반도체 장비주의 해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반도체 장비, 탑 엔지니어링은 그쪽에 해당되기 때문에 매수 가능 사인을 드리도록 하고요. 저는 이 종목은 지금 잡아놔도 나쁘진 않겠다 생각이 들고 떨어지면은 역시 장비주는 괜찮다 보고 있기 때문에 떨어지면은 9,000원에 가깝게 추가하면서 한다 생각하시고 조금 여유를 가지고 투자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조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종목까지 들어보겠습니다. NHN 신규 매수 고민인데 유튜브 채팅창에서 아까 좋은 종목이라고 하셨다는 소문이 있더라고요. 맞나요? 방송에서도 제가 NHN 좋다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머니투데이에서도 계속 설명해 드렸던 게
실적 좋은데 지금 주가가 싸다. 뭐 물론 빠른 종목은 아니고 느린 종목이겠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빠른 것만 하다 보면 빨리 다치잖아요. 그래서 느린 걸 타면서 주식을 좀 감도 잡으시면서 안정적이게 투자를 하셔도 좋지 않을까. NHN 적극 매수 의견 드리도록 하고요. 떨어지면 6만 원, 5만 원 그냥 마구잡이로 사셔도 괜찮다 생각이 들기 때문에 떨어질 때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안전한 종목이라고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오늘 그 굿바이 종목 중에 그래도 강한 러브콜 받은 종목은 NHN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매수 가능 사인 드리겠고요. 오늘 보다 많은 분들이 유튜브 채팅창에 함께 해주셔서 더 기분 좋았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12시 많은 참여 바라고요. 저희 인사드릴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